뉴욕 증시가 드디어 반등에 성공을 했습니다. 5거래일 만에 소폭 상승. 네, 이렇게 나왔죠. 자, 소폭이라도 상승한 부분은 굉장히 좋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하락에 대한 분위기가 마무리가 되는 거거든요. 뭐 다우지수와 나스닥 같은 경우는 대체적으로 저점 지지대까지 다 왔기 때문에 반등이 곧 임박해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었는데요. 자, 오늘은 일단 살짝 반등에 대한 포인트들을 살려준 게 아닌가 생각됩니다. 반면에 테슬라가 폭락세를 또 보였는데, 자, 이 부분도 좀 같이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아보도록 하고요. 자, LG에너지솔루션의 주가가 최근에 연일 하락하게 되면서 우리 사주도 불안하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사주가 지금 불안하다는 건 좀 그렇죠. 왜냐면 뭐 반토막 넘게 난 그런 우리 사주들, 뭐 카카오페이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 엄청나게 많은데 LG에너지솔루션은 공모 가격이 30만원이잖아요. 근데 아직은 40만원대 후반. 자, 이 정도면은 아직 수익 중에 있는데 사실 뭐 불안하다라고 얘기할 정도는 조금 미안하죠. 물론 이제 그래서 수익 내지 말라는 거냐, 이런 건 아니지만 그래도 불안할 정도는 아직 아니다. 증시 상황에 비해서 선방했다라고 볼 수 있는 내용이죠. 자, LG에너지솔루션도 한번 알아보도록 하고요. 아바타2가 얼마 전에 개봉을 했죠. 근데 이제 흥행이 부진할 것 같다는 우려감이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뭐, 이 개봉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벌써 이런 얘기 나오면 좀 애매하긴 한데요. 아무튼, 이 아바타2에 대한 그런 흥행 부진 우려감 때문에 급등했던 테마주들이 변동성이 커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 내용들 같이 알아보도록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12월 21일 수요일입니다. 내일이 동지라서 그런가요? 뭐, 그냥 엄청나게 깜깜하네요. 네, 해가 정말 늦게 뜰 것 같고, 또 밤이 너무 길어질 것 같고, 막 그런 시기입니다. 우리나라 증시하고 좀 비슷하죠? 국내 증시, 해외 증시, 뭐, 주시장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정말 이 조정이 끝이 나지 않을 것 같아, 라는 생각을 하실 것 같은데, 뭐, 실제적으로는, 시장 조정의 끝은 어떻게든 나오게 됩니다. 근데 정말 아이러니한 게, 시장이 조정을 받고, 그 다음에 반등을 시작하는 그 시기는 정말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오거든요. 하는 순간에 그냥 많이 올라가 있어요. 그리고 상승 전환이 되어 있고, 뉴스에서 어느 날 보면은 갑자기 이제 시장 좋아졌다, 뭐 더 간다, 뭐 이렇게 떠들기 시작해요. 그때가 되면 내 눈에 들어오거든요. 참 신기한 일이 아닐까 싶긴 합니다만, 뭐 늘 그런 부분들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참고하셔야 될 것 같고요. 자, 어쨌건 조정이 조금 진정되는 모습입니다. 한 일주일 정도 계속 주가가 떨어지기만 했었는데 이제는 하락을 딱 멈춰줬고요. 양봉 마감이 좀 됐습니다. 다우지수와 나스닥이나 장 초반에는 불안했어요. 마이너스로 또 확장되기도 했었고 막 그랬었는데 장 중반부터 계속적으로 상승세로 전환시켜줬고요. 장 초반에도 한번 올라갔다가 또 중 초반부도 지나가기 전에 다시 마이너스 내려갔다 막 이랬었거든요. 근데 오후부터는 안정감 있게 상승세가 좀 이끌어간 것 같습니다. 다우지수는 플러스 0.28%, 나스닥은 플러스 0.01%입니다. 실질적으로 이제 나스닥 같은 경우는 기술주들이 조금만 선방을 해줬으면 주가가 더 많이 올라가지 않았을까 싶긴 한데 뭐 어쨌건 좋습니다. 지금 현재 시점에서 일단 하락을 더 이상 확장하지 않고 멈춰줬다. 요것만 보더라도 시장의 분위기가 다시 달라질 수 있고요. 경제지표가 실질적으로 발표가 되고 뭐 여러가지 이 변수들이 생기기 시작하면서 이번 주에 드리워져 있었던 그런 어떤 불안 요소들이 조금씩은 해소되는 것 아니냐라는 느낌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증시가 조금이라도 반등해준 이유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사실은 이제 증시의 변수는 일본은행에게 있었어요. 어제 낮 방송에서도 잠깐 이야기해드렸던 것 같은데, 뱅크 오브 재팬, 일본 중앙은행이 금융정책결정회의에서 기존 정책을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10년물 금리 목표치에 대한 허용 범위를 0.05로 확대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장기 금리를 올린 것 아니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일본은행에서는 우리는 금리 안 올려요 라고 얘기를 진행을 하고 있는 거고, 뭐 단기 금리 같은 경우는 그냥 유지합니다 라고 됐지만 지금 장기 금리 같은 경우가 지금 허용 범위를 0.5로 확대했다라는 것은 소폭 올린 것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일본이 이제 초저금리 정책에서 이제 벗어나야 된다라는 어떤 압박감을 좀 느꼈을 거란 얘기죠. 왜냐면 금리가 완전히 아직은 일본은 뭐 제로금리 이렇게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상태에서 약간은 애매했을 거라고 판단을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미국과의 금리 차이도 많이 나는 거고요. 또 금리가 계속 이렇게 낮은 수준 유지하게 되면 물가를 잡기가 애매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뭐 이제 사전에 좀 작업을 해놓고 나서 이제 장기 금리를 좀 올리려는 건 아니겠느냐라는 식으로 갈 수 있는 모습일 수도 있겠습니다. 근데 아무튼 뭐 이런 상황이 되면서 이제 엔화 가치가 급등하게 되면서 환율이 좀 떨어지는 모습으로 진행이 됐습니다. 어쨌든 근데 달러 같은 경우는 이제 강달러의 시대는 지나갔기 때문에요. 이 달러는 계속 좀 떨어질 것이다라고 판단하시면 되는데 여기다가 이제 이 일본은행이 갑자기 금리를 올려주면서 분위기가 조금 만들어졌다라고 좀 보시면 되겠죠. 아무튼 이런 식이 되는 거고요. 강달러가 죽다 보니까 이제 뭐 은이라든지 금값 이런 것도 요즘에 좀 괜찮죠. 그래서 금 같은 경우는 뭐 골드 선물 이런 거 우리가 ETF로 매수할 수 있잖아요. 이게 우리 월급 종목에도 있는데 뭐 분위기 나쁘지 않아요. 네, 최근에 또 계속 올라오고 있기도 하고요. 수익 넘어갔죠. 아마 그쪽은 수익 넘어간 걸로 알고 있는데 뭐 그런 부분들은 중장기적으로 한번 뽑아내기에 아주 좋은 그런 투자처니까 한 번씩 참고해 보시기 바라고요. 자, 어쨌든 뭐 그런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 일본은행에서는 채권 매입 금액을 더 늘리겠다라고 얘기가 됐죠. 그래서 저는 이게 약간 좀 애매해요. 실제로 눈으로 보기에는 양적 완화예요. 네, 양적 완화. 국채를 더 많이 매입을 하겠다라는 것은 시장에 그만큼 돈을 더 풀어주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금리 허용 범위를 확대했다. 이게 사실상 금리 인상인데 돈을 시장에 풀어주면서 금리를 올린다. 이거는 조금 뭔가 안 맞거든요. 정책적으로는 금리를 올리는 입장은 돈을 걷어들이기 위함인데 돈을 더 풀면서 금리를 올린다. 이건 뭔가 좀 안 맞거든요. 근데 일단 그런 식으로 얘기가 나왔으니까 뭐 쌤쌤이를 치자 이런 얘기인지 아니면은 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이런 부분들 그리고 시장이 주목한 것은 일본은행이 금리를 올리는 것에 주목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 내용이 이제 핵심인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미국 국채금리가 이제 3.7%까지 상승을 했다라고 되어 있고요. 뭐 전체적으로 이제 그 장기 국채금리가 상승하게 되면은 분위기는 조금 개선될 수 있는 상황이 좀 되겠죠. 그래서 어쨌든 미국 장기 국채금리가 올라가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시장이 평가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뭐 지금 다우지수의 상승률이 조금 더 높게 나온 건데 문제는 나스닥이에요. 나스닥. 이 나스닥 쪽 같은 경우는 기술주들이 변동성 좀 많이 보였죠. 경제지표 같은 경우는 이번 주에 되게 안 좋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주택 착공 건수나 이런 것들 안 좋게 나왔죠. 그리고 뭐 예상치보다도 이제 뭐 별로 안 좋은 상황을 좀 보여주는 모습이 좀 있는 건데, 주택 지표가 안 좋아진다는 것은 이제 금리가 너무 높다라는 것에 기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부분도 하나 짚어볼 수 있을 거고요. 앞으로 나올 실업률 지표라든지, 실업시장 청구 건수 있죠. 그 다음에, 또 뭐 가격, 개인 소득, 지출, 뭐 등등등 쭉쭉쭉 나올 거예요. 걔네들 지금 다 안 좋게 예상치 되어 있거든요. 이렇게 되면 시장이 현재 시점에서 야 경제지표 안 좋은데 니네 금리 계속 올릴 거야? 라는 식으로 압박이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러면은 연준의 입장에서는 금리 우리가 그래서 이번에 인상폭을 좀 확실히 줄이기로 하지 않았어요? 라고 꼬리를 내릴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얘기죠. 주택지표가 안 좋은 게 오히려 더 괜찮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셔야 되고요. 하지만 이제 뭐 지금 장기 국채 금리가 상승하게 되면서 미국의 이 다우지수는 그나마 어느 정도 반등세가 좀 이어졌죠. 뭐 다우지수 같은 경우는 추세도 나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있었고요. 대신 나스닥이 지금 거의 못 올랐죠. 오늘 겨우 플러스 명명을 유지한 부분들인데, 자, 아마존 주가는 조금 올랐어요. 0.3% 올랐습니다. 그리고 애플 주가는 0.05% 하락했어요. 얘네들만 보면 별일이 없는데 문제는 테슬라입니다. 테슬라가 8% 급락을 해버렸어요. 지금 얼마 전에 이제 그 뭐 설문조사 비슷하게 나왔죠. 이 트위터의 CEO를 그만할까요? 뭐 이런 뭐 개소리고 하기 싫으면 안 하면 되는 거고 뭐 그런 건데 뭐 그걸 또 뭐 그만할까요? 어쩔까요? 뭐 그렇게 또 물어봐. 지난번에 뭐 주식을 팔까요? 말까요? 이런 거 쓸데없는 거 물어보는 것처럼 그냥 왜 물어보는지 모르겠네요. 근데 아무튼 그걸 물어봐 가지고 이제 야 그러면 이제 머스크가 테슬라를 이제 그 트위터를 그만두고 테슬라에 집중할 수 있겠구나 이런 기대감이 약간 있었어요.
기대감이 있었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제 그만둬라라고 하는 설문이 훨씬 더 유리하게 많이 나타났거든요. 57%인가 그렇게 나왔던 것 같아요. 그렇게 나왔습니다. 근데 이 머스크도 웃기는 게 뭐냐면 나는 그냥 CEO를 찾는 것이 아니라 트위터를 확실하게 살려내 CEO를 찾고 있다. 그런데 여기 얘네가 진짜 웃기는 거죠. 그런데 거기에 적임자는 나밖에 없는 것 같다. 이런 말은 굳이 할 필요가 없지 않겠냐는 건데, 그러니까 아무 생각이 없는 거일 수도 있겠죠. 나는 뭐 이 트위터에서 내려오고 싶은 생각 없어. 트위터 나 계속 갖고 놀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잖아요. 그럴 거면 뭐 달라고 설문조사를 하고, 뭐 달라고 뭐 CEO를 찾네, 어쩌네, 그런 얘기를 뭐 하려고 하냐고. 나밖에 없다라는 얘기 생각을 하고 있는 놈이 다른 사람이 눈에 차겠냐, 이 말이죠. 근데, 모르겠어요. 이런 부분들이 일단 호재다라고 얘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실제로는 주가가 8% 정도 하락을 했습니다. 에버코어라는 것이 이제 목표 주가를 300달러에서 200달러로 낮췄다라는 쪽으로 해서 테슬라의 목표 주가가 떨어짐에 따른 그런 부담감이다라고 얘기하지만 목표 주가 낮췄다고 해가지고 8%나 급락할 리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머스크의 어떤 이런 발언들이나 행동들에 굉장히 실망한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고 등 돌리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서학개미가 테슬라를 가장 많이 갖고 있고 테슬라 사랑, 찐으로 사랑하고 있다, 이런 사람도 굉장히 많았는데 지금은 머스크 욕하느라고 굉장히 바쁩니다. 왜냐면 이 손실 앞에서는 장사가 없어요. 근데 신저가 나온 상태에서 또 급락을 해버려? 야, 이렇게 되면 힘들잖아요. 근데 더 큰 문제는 뭐냐면 이런 테슬라의 주가 하락은 우리나라 이 2차전지, 이 무너지지 않았던 그런 그 옹벽을 지금 허물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2차전지 쪽에서 또 부담감이 커질 수 있겠죠. 근데 이것도 좀 짜증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2차전지 관련주들이 일단은 고평가되어 있다라고 그런 평가를 받으면서 시총 상위에 다 처박혀 있단 말이죠. 시총 상위에 박혀 들어가 있는데 얘네들이 지금 떨어지기 시작하니까 지수가 안 올라요. 지수가 안 올라가니까 사람들의 심리가 같이 떨어져요. 이런 부분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즉 오늘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부분이 아니었다라면 지수가 상승을 충분히 해줄 수 있는 그런 포인트가 나오잖아요. 그런데, 이런 시총 상위에서 눌러버리는 상황이 나오게 된다라면, 아무래도 2% 오를 게 1%밖에 못 오른다든지, 0.5% 올라갈 게 마이너스 2%가 나온다든지, 0.2%가 나온다든지, 이런 식으로 나올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 고평가된 종목군들의 어떤 자리바꿈, 손바뀜, 매도, 주가 하락, 안정세, 적정 주가, 이런 등등의 여러 가지 부분들이 제자리를 찾아갈 때까지는 쉽진 않을 것 같아요. 대신에 항상 말씀드리죠. 시장이 폭락할까봐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제 그런 뉴스는 재료가 더 이상 없어요. 빈약하기 때문에 지수를 폭락시킬 만한 내용은 없을 거고요. 그냥 타겟팅돼서 되어 있는 종목들, 그냥 떨어져야 되는 종목들만 계속해서 주구장창 죽이는 그런 형태가 나타날 것이다. 이런 식으로만 받아들이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자, 두 번째 이야기로 넘어가 볼게요. 잘 나가던 LG엔솔, 요즘 배터리가 전부 다 뉴스네요. 잘 나가던 LG엔솔이 심상치 않은 뒷걸음질에 불안한 우리사주. 우리사주는 사실 LG에너지솔루션은 지금 수익 중인데 별로 걱정할 필요 없을 것 같지 않나요? 수익률이 대체적으로 지금 공모 가격이 30만원, 현재가 그냥 못 가가지고 45만원이라고 치더라도, 훨씬 높죠? 지금 50만원 근처에 가 있으니까, 45만원에 치더라도요, 3, 5, 15, 네? 50% 수익 넘게 나와 있네. 그럼 그렇게까지, 우는 소리 할 필요 없을 것 같은데. 자, 어쨌건, 지금, 퇴사 등을 이유로 해서 일부가 처분이 되면서 조금 이제 줄어들었다라고 되어 있는데, 815만 주에서 792만 주. 이렇게 많이 안 줄었지만 여전히 많아요. 여전히 많습니다. 그래서 조금 줄어들었지만, 여전히 지금 우리사주를 많이들 가지고 있는 상태죠. 왜냐면 우리사주 같은 경우는 보유회수가 풀려야지 매도를 할 수 있고요. 회사를 그만둬야지 처분이 가능한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근데 회사를 그만두려고 우리사주를 팔아먹긴 또 애매하니까 하여튼 그랬을 거라 생각합니다. 근데 어쨌든 퇴사하면서 팔아먹으신 분들은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좀 행운이었다라고 볼 수도 있으려나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근데 1인당 평균 약 2억 5천만 원 정도의 우리사주에 투자한 것이 있다. 이 평균으로 이 정도 나왔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공모가격이 30만 원인데 이게 2배로 넘어갔으면은 지금 2억 5천이 5억이 됐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엄청난 수익이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 지금 주가가
100%로 이제 40만 원대 뚝 떨어졌잖아요. 그러니까, 네, 이 수익률이 100% 나오던 것이 반으로 줄어들었다. 아이씨, 기분 나빠. 지금 이 얘기 아닙니까? 이 얘기잖아요. 기분 나빠인데, 자, 보호예수는 다음 달에 풀리죠. 다음 달 14일인가요? 뭐 이렇게 풀리죠. 풀리니까 지금 이렇게 되면은, 그 상황이 됐을 때 오버행, 즉, 큰 물량이 터져나오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부담감이 있지 않겠느냐. 자, 즉, 뭐 이걸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뭐 덩치도 있고, 굳이 우리 사주뿐만이 아니고, 덩어리를 가지고 있는 그런 집단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걔네들이 이제, 주식을 던지려면, 장중에 던지게 되면은 뭐, 굉장히 안 좋은 건 당연한 거고요. 매도가 많이 나오니까, 또, 시간에서 블록딜로 넘긴다 하더라도, 당연히 이 큰 물량이 왔다 갔다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기 전에 주가가 대체적으로 하락세를 크게 보이는 것이 일반적이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지금은 팔고 싶어도 팔지 못합니다. 주가가 떨어지는 거 알아도 팔지는 못하기 때문에 속이 탈 것이다라고 생각은 되긴 됩니다만, 뭐 지금 뭐 길어봤자 한 달 정도 남아 있는 건데 그 기간 동안에 주가가 50% 네. 30만 원 밑으로 떨어질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는 아직 네. 회의적인 부분이죠. 그러니까 수익률이 줄어드는 것에 대한 그냥 안타까움은 있겠습니다만 손실은 아니잖아라는 것에 대한 어떤 안심을 좀 하셨으면 좋지 않을까 생각되기도 합니다. 자, 지금 증권가에서는 그래서 LG에너지솔루션이 언제쯤 반등할 것이냐, 내년 초 지나야 될 것이다 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투자한 사람들 입장에서도 열받는 거예요. 자, 오버행 이슈가 일단 해소가 된다. 그러면 1월달 무조건 넘어가야 되겠죠? 1월달 넘어가야 되고, 지금 IRA 시행에 따른 전기차 신규 주문이 나오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가능할 텐데, 1분기 중 이후, 즉, 얘네들이 얘기한 것은 오버행 이슈 끝나고, 그 다음에, 어느 정도 이제 그 연초에 어수선한 분위기 지나가면 2월, 3월쯤 돼야지, 뭔가 이제 반등다운 반등에 대한 가능이 나올 것이다. 자, 이렇게 따지고 보면은 계속 떨어진다라는 어떤 얘기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래서 약간은 좀 그런 부분이고요. 근데 일각에서는 주가 조정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오히려 비중을 확대해야 된다 이렇게 보기도 한답니다. 앞으로 계속 성장할 것이다. 전기차 배터리 시장의 중장기적인 성장성은 변함이 없기 때문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오히려 사야 된다. 이거 맞는 얘기긴 해요. 전기차 시장 계속 성장할 거예요. 근데 문제는 고평가되어 있다라는 거고요. 고평가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뭔가 책임을 져야 되는 상황이 좀 나올 것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만약에 이제 아직 뭐 공모 가격을 깨지는 그런 모습은 보이지 않았지만 뭐 꾸준하게 하락을 하게 된다라면은 뭐 별 수 없는 상황이 좀 벌어지지 않겠어요. 그래서 시총이 더 내려가게 되고 자기가 원래 원하던 자신의 원래 적정 주가를 찾아가게 된다라면 그 부분에서 이제 당연히 피해보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거고요. 지금 보시면 이제 이 LG에너지솔루션이든 다른 2차전지 관련주 배터리주든 얘네들은 지금 적정 주가를 찾아가야 되는 그런 입장에서 봤을 경우에는 고평가된 것들을 하나씩 지금 제자리를 찾아가는 과정입니다. 얘네들은 주가 하락하는 것이 아니라요. 자기 자리를 찾아가는 거죠. 바닥에서 매수한 종목들은 떨어질 때 보면은 저평가되어 있다. 떨어져 있기 때문에 더 사도 된다 하지만 고평가 논란이 되어 있는 종목군들은 현재 자기 자리를 찾아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걸 찾아가지 않으려면 아주 오랜 시간 동안 횡보를 계속 진행해야 됩니다. 여기서 비중을 더 많이 확대하는 것은 당연히 안 좋은 투자라고 보셔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서두를 이유가 없어요. 네, 지금은 주식을 매수를 서두러야 될 이유가 없고 2차전지 같은 경우들은 충분히 하락하는 거 추세가 뭐 만들어지고 나서 이제 다시 돌리는 것까지 확인한 다음에 대응하셔도 되기 때문에 아직 멀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길게 그냥 계속 갖고 갈 거예요. 말리지 않습니다. 괜찮아요. 어차피 성장하면서 다시 그 가격이 올 수도 있습니다. 지금 성장에 대한 어떤 기대치를 보면은 충분히 그 가격대 다시 올 수 있어요. 그런데 네, 그게 언제인지는 장담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러면 문제는 그것을 가지고서 쥐고 있는 동안에 다른 시장은 성장하고 다른 종목들은 더 많이 올라가게 될 텐데 그렇게 되면 상당히 네, 뭔가 기회비용에서 손해를 보는 것이 아니겠는가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잘 참고들 하시기 바라고. 우리 사주는 떨어야 될 이유가 없다. 근데 오버행 이슈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에 대한 물량이 대량으로 나오게 되면 약간은 출렁거릴 수 있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여전히 네, 고평가에 대한 부분들은 떨칠 수가 없겠죠. 네. 자, 세 번째 이야기 넘어갑니다. 요즘에 테마주들 보면은 엔터주 쪽에서 많이 나오죠. 근데 아바타2라는 것이 갑자기 등장하게 되면서 이제 흥행할 것이다. 대박 터질 것이다. 막 실제로 지금 박스 오피스 1위 기록이 되어 있는 모습이긴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바른손 네, 들어간 애들이 주가가 좀 많이 올라갔었죠. 그런데 갑자기 어제 폭락세 보였습니다.
제가 이거 종목 진단 해드렸었던 것 같은데, 이거 안 해줬나? 네, 아무튼, 이 엔터 관련한 종목이거나, 그 다음에 제약주도 있었잖아요. 맞아. 제약주 진단 해드렸죠? 제약주 같은 경우는 이제 뭐 감기약 품귀 현상 뭐 해가지고 막 그렇게 얘기 나왔었잖아요. 근데 여러분 잘 보시면은요, 감기약 품귀 현상 때문에 주가가 올라갔어? 근데 뭐 감기약이 그렇게 뭐, 구하기가 힘들어가지고 약 못 먹는 사람 없잖아요. 다시 떨어지고 있죠. 그 부분 우리가 참고하실 필요가 있는 거고, 마찬가지야. 영화 같은 경우도요. 오징어 게임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보면은 막 엄청나게 커졌어요. 뭐 대박이에요. 막 이렇게 얘기하지만 영화와 관련된 또는 이제 뭐 드라마 뭐 이런 것들도 다 마찬가지고요. 뭐 지난번에 뭐 재벌집 아들 뭐 이런 거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 레몽레인 그것도 올라갔다 다 내려왔죠. 그러니까 이런 컨텐츠 관련주들은 이 단기적 이슈로 진행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얘기입니다. 단기적 이슈로 진행이 되어버리게 되면은요, 이것은 상당히 부담스러운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치고 올라간 이후에 떨어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들이 이제 뭔가 기대감을 가지고 상승을 했는데 생각보다 뭐 좋지 않다거나 또는 많이 먹었다 생각되면은 그냥 털고 나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아바타2 이것이 이제 지금 1편 같은 경우는 엄청난 흥행을 일으켰었잖아요. 근데 지금 개봉 7일차 아바타2가 나오고 나서는 개봉 7일차에 지금 307만 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조금 이제 뭐 이 정도면 괜찮은 거 아닙니까? 라고 볼 수도 있는 거긴 한데 세계 시장에서는 조금 덜하다. 네. 그거랑 우리나라랑 별 관계 없지 않니? 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우리나라에서 일단은 잘 터지면 되는 거 아니겠니? 라는 생각이긴 한데, 뭐 해외에서 뭐 조금 덜 나온다고 해가지고 이게 뭐 크게 문제될 건 아닌데요. 그러면 이 관련주들이 이제 올라가는 것은 어느 정도 예상할 수 있는 부분이 되겠다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에서는 이 성적에 실망감을 숨기지 못했다. 사실 지금 이제 300만 명 정도라면 1000만 명 넘기는 좀 어렵지 않겠나 싶습니다. 물론 일주일밖에 안 지났어요. 개봉한 지 일주일밖에 안 지났고 이제 크리스마스 시즌도 있고 연말 시즌도 있고 하니까 이제 영화 보러 간 사람도 많겠죠. 근데 살짝 걱정되는 것은 이 아바타2가 정말로 재미가 있었다라면, 정말로 그렇게 막 꼭 봐야 되는 영화라면은 무슨 뭐 이렇게 다시 보기 챌린지라든지 아니면은 뭔가 뭐 시끄러운 얘기들이 많이 나타났어야 되는데 테마주들만 시끄러웠어요. 그러니까 뭐 재미가 없지 않겠지만, 그죠? 볼만 하겠지만 그렇게까지 뭐 꼭 무조건 가가지고 봐야 될 영화다 이렇게까지 평가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이제 뭐 그런 식으로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예전에 어벤져스 엔드게임 뭐 이런 것들은 꼭 봐야 돼 뭐 이런 식으로 얘기가 많이 나왔었잖아요. 엄청난 흥행. 뭐 어벤져스 나올 때마다 항상 그랬지만, 네, 그런 것들과 같은 느낌은 아니라는 얘기죠. 심지어는 지난번에 있었던 한산, 네, 한산 대성장투 급등했었던 부분이 있었잖아요. 이 한산 같은 경우도 개봉하기 전부터 아주 난리가 있었고 막 그냥 보고 나서도 뭐 빤스를 두 장 갈아입었네 어땠네 뭐 그런 얘기들 많이 나왔었는데, 아바타2는 지금 조용하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모르겠어요. 어쨌든 뭐 겨울방학도 있고 하니까 뭐 이제 개봉을 뭐 한 달 정도 진행한다고 했을 경우에는 당연히 후반부에 더 터질 가능성이 있겠습니다만 조금 고민해볼 필요는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어떤 실망감 이런 것들이 나오고 있고, 또 컨텐츠 관련주들은 한번 빵 치고 올라갔다가 변동성 나오게 되면 주가가 떨어질 수 있다는 것을 꼭 참고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떨어지는 칼날 잡지 마시고요. 이제 한번 올라갔다 떨어지면은 끝난 것과 같다. 다른 쪽으로 눈을 돌려야 된다. 이런 부분들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세 가지 이야기 전달해 드렸습니다. 미국 증시가 5일 만에 반등에 성공을 했어요. 그래서 뭔가 좀 기대감이 좀 생기긴 했는데 테슬라가 문제예요. 네, 테슬라가 8%나 하락하게 되면서 서약감이들 비명 지르는 거는 일단 둘째 치고요. 이 테슬라가 떨어지게 되면 2차전지 또 하락하게 될 텐데, 2차전지 관련주들이 시총 상위에 박혀 있다 보니까 이 지수를 붙잡고서 늘어지는데 아주 그냥 일조를 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나라 증시가 저 테슬라 때문에 발목이 잡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잠깐 들기도 해요. 네, 그런 부분들 좀 살펴보면서 가시면 되고, 역설적으로 보면은 지수는 떨어져도 종목은 올라가는 그런 장이 나올 수도 있다라고 판단하실 수 있겠습니다. 자, LG에너지솔루션 우리 사주는 불안할 거 없습니다. 네, 그 정도까지 떨어질 만한 이유는 없겠고요. 수익률이 조금 줄어드는 것은 안타까울 수 있겠습니다만, 네, 그래도 뭐 반토막 난 사람들 뭐 거기다 비교하는 것도 웃긴 얘기지만, 네, 그런 것보다는 훨씬 낫다. 증시 상황에 비해서 그래도 수익이라도 발생하고 있으니 다행이다 라고 생각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지금은
그래도 50% 정도 이상 수익률 보고 있으니까 조금 지켜보죠. 뭐 물론 이제 오버행 이슈가 나와서 주가가 더 많이 떨어지게 되면은 아이쿠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만 아직까지는 뭐 그런 거 아니고요. 대신에 네, 이 테슬라 우려감 여전히 있다는 거. LG 에너지솔루션도 고평가 논란 때문에 피해가기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 일단은 들 수밖에 없겠습니다. 자, 아바타 2가 흥행 부진 우려감이 있다. 제가 보기에는 흥행이 부진할 것 같진 않아요. 그냥 뭐 역대 기록을 못 쓴다 뭐 그런 정도 나올 수 있겠습니다만 그렇게까지 부담될 만한 내용은 아닌 것 같고요. 대신에 이 테마주 엮여 있는 것들은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이제 지나간 그런 버스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뭐 내려갔다 2차 반등 노려가지고 매수해야 되겠다 이런 거 안 되는 거고요. 고점에서 물려 내려온 사람들은 탈출 기회를 어떻게든 찾으셔야 될 것 같고요. 아직 차익 실현 못 하셨으면 차익 실현 하셔야 되고요. 뭐 그런 쪽으로 받아들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참고하시고요. 책 한 곡 읽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대한 기업의 주식이라면 주식시장의 조정 때에 30-40% 떨어지더라도 다음 강세장에서 그 어떤 종목보다 크게 오를 것이다. 그런 종목은 장기적으로 어차피 올라갈 텐데 굳이 매도할 필요가 없지 않겠는가 라는 얘기가 나왔는데요. 위대한 주식의 조건은 뭐죠? 앞으로 계속 꾸준하게 성장할 거, 그 다음에 크게 올라가지 않았을 거, 즉 적정 주가를 크게 오버하지 않았을 거, 적정 주가보다 아래쪽에 있을 거, 뭐 등등등입니다. 많이 올라야 된다는 조건이 붙어야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주가가 많이 올라가 있는 것, 즉 주가 상승을 이미 반영해버린 것은 그다지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안 될 거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길게 볼 거야, 멀리 볼 거야, 이것도 여러분들이 꼭 시간적인 부분들 생각하셔가지고 잘 대응을 하셨기를 바랍니다. 이거 뭐 1년 금방이지 뭐 실제로 금방 가요. 하지만 그것을 들여다보면서 손실 나 있는 것을 끌어안고 있다 보면 1년이 10년 같고 1000년 같고 막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그런 심리적인 어떤 변화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이 겪어보지 않아서 잘 모르실 텐데 그런 것들을 겪게 되시면 장기 투자에 대한 생각들 그냥 다 눈 녹듯이 사라져 버립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모든 변수들을 고려하시면서 투자하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근데 어쨌든 좋은 주식 갖고 있으면요 팔아야 될 시기가 아니고요. 제가 보기에는 지금 시장에서는 매도만 안 하셔도 충분히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혜택은 받으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자, 오늘 조금 반등의 부실을 살려서 자, 산타랠리 다시 만들어낼 수 있을런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자고요. 네, 오늘도 여러분들 화이팅 하시고요. 저는 장중시장한테 다시 올게요.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